Hello, friend. 헬로 친구. 말 잘 들리나? 목소리 잘 들려? 네, 들려요. 잠시 대기. 카메라 오픈.
현재 18명, 19명, 1, 2, 3, 4. 5번 누구냐? 5번. 5번이 김학원 안 들어왔네. 송광호 안 들어와 있고. 자, 5번 김학원하고 송광호 안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나? 5번 1, 2, 3, 4, 6. 5번 7번 안 들어왔네. 아, 7번 들어왔네요. 자, 5번은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자, 카메라 한번 켜보시고. 목소리 안 들리면 안 되는데 목소리 잘 들리겠지? 자, 오늘 2단원 마지막 생명 중심 원리에 대해서 수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말을 크게 할 수가 없어. 자, 일단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제니야, 제니, GN이. 유전자는 염색체가 이제 염색체를 풀면 염색사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형질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눈동자 색이나 눈꺼풀 모양, 털색 등과 같이 생물이 나타내는 고유한 특성. 이게 이제 형질이고, 염색사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전자하고 DNA는 달라요. 유전자는 DNA의 특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DNA라고 하는 고분자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한 개의 DNA는 많은 수의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어떤 특정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아미노산의 종류나 배열 순서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 제니 유전자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제니 유전자예요. 유전자. 유전자는 이런 것들이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DNA 염기 서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 이제 요거 염색체고요. 염색체를 풀면 이렇게 염색사가 되는 거야. 염색사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 부분 한번 이제 읽고 지나가는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DNA라고 하는 건 좀 이따 나오지만 DNA는 RNA를 거쳐 단백질을 만드는 이유는 유전 정보인 DNA를 보존하려는 것과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한 RNA를 통해 단백질을 합성함으로써 그 발현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유전자가 우리가 이제 그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원리를 결과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생명 중심 원리예요. 아주 중요해요. 몇 번 써보시고 달달 외우셔야 돼. 자, 세포에서 카메라 켜라.
세포에서 유전 정보는 DNA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이제 1세포 1핵, 1세포 1핵인데 핵 속에 DNA가 들어있어요. 이 한 가닥을 복사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물질을 만들어집니다. 한 가닥을 복사하면 이게 메신저 RNA야,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한 가닥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 메신저 RNA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구아닌의 짝은 사이토신, 사이토신의 짝은 구아닌, 아데닌의 짝은 우라실, 타이민이 아니에요. 사이토신의 짝은 구아닌, 사이토신의 짝은 구아닌, 아데닌의 짝은 타이민이 아니라 우라실, 타이민의 짝은 아데닌, 요거는 이제 아데닌이겠죠. 아데닌의 짝이 타이민이 아니라 우라실입니다. 타이민의 짝은 아데닌이지만 아데닌의 짝은 우라실이에요. 아데닌의 짝은 우라실, 사이토신의 짝은 구아닌, 사이토신의 짝은 구아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이 이제 메신저 RNA야. 이게 메신저 RNA고, 이 메신저 RNA의 요 세 개, 요거를 코돈이라고 그래요. 코돈. 1 코돈, 2 코돈, 3 코돈, 4 코돈 이래요. 코돈. 그래서 이처럼 이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면 이 메신저 RNA는 핵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요. 핵 구멍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리보솜으로 이동을 하지. 그럼 리보솜에서 이제 메신저 RNA가 딱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하게 되면 작은 리보솜과 큰 리보솜이 이 메신저 RNA를 둘러싸죠. 메신저 RNA를 둘러싸가지고 여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DNA 한 가닥을 복사를 해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그래요. 전사라고 그러고, 이 메신저 RNA가 핵 구멍을 통해서 리보솜으로 이동을 해서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번역. 그래서 전사와 번역을 거쳐서 수많은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런 단백질이 기능을 발휘를 하면서 우리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끔 조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 생명 중심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요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DNA는 이중나선 구조예요. 이중나선 구조고, 이 이중나선 구조에서 이처럼 요 세 개를 3년기 조합, 3년기 조합, 3년기 조합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 한 가닥을 복사를 했어요. 밑에 걸 복사를 했어. 밑에 걸 복사를 해서 만들어진 게 메신저 RNA죠. 그래서 이제 요게 요 3년기를 코돈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3년기 조합, 요건 코돈. 그래서 이 코돈은 DNA의 그 한 가닥을 복사를 해서 만들어진 3년기 조합이다. 중요한 것은 RNA는 타이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아닌의 짝이 사이토신이고 아데닌의 짝이 우라실이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고, 이 메신저 RNA에서 만들어진 이 코돈의 형태를 잘 봐주시면 좋겠고, 이 하나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해.
하나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을 해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을 합니다. 이 펩티드 결합을 통해서 폴리펩티드가 만들어지고 폴리펩티드들이 접히고 꼬여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이 과정이 생명중심 원리의 과정이다. 대단히 중요한 그림이니까 꼭 그려보시고 이 삼염기 조합의 짝을 코돈이라고 하고 코돈의 염기들을 잘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코돈의 염기. 그래서 우리가 염기는 DNA 염기는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안이 있었고 RNA의 염기는 이 아데닌, 타이민이 없고 우라실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토신과 구안인은 다 있지만 그래서 DNA 염기 4종류, RNA 염기 4종류를 꼭 구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복사가 되고 그래서 복사가 되어서 만들어진 이 코돈의 염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생명 중심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똑같은 그림이죠. 요 DNA의 한 가닥, 핵에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죠. 이 메신저 RNA가 핵 구멍을 통해서 리보솜에 정착이 됩니다. 그죠? 메신저 RNA에 실려온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는 것은 핵에서 만들어지죠. 핵에서 만들어지고 단백질은 이 세포질 내의 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메신저 RNA가 합성이 돼서 세포질로 와서 리보솜에서 그 코돈에 의해서 하나의 아미노산이 결정되고 그 아미노산들이 펩티드 결합을 해서 폴리펩티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접히고 꼬여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죠. 이게 생명 중심의 원리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더 복잡하게 보시면 이런 그림이죠. 좀 더 이제 이건 영어로 나와 있네요. 그죠? DNA 한 가닥을 복사해서 이처럼 메신저 RNA가 합성이 되고 메신저 RNA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 리보솜, 작은 리보솜, 큰 리보솜인데요. 여기서 하나 좀 더 좀 추가적으로 좀 알고 가자면 리보솜은 이렇게 자리가 3개가 있어요. E, 그 다음에 P, A라는 자리가 3개가 있는데 여기 메신저 RNA 코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3개가 이렇게 있어요. 메신저 RNA가 이렇게 코돈이 3개 있는데 이 메신저 RNA 코돈에 따라서 트랜스 RNA가 와서 이렇게 달라붙어요. 트랜스 RNA가 이런 게 트랜스 RNA인데 수많은 트랜스 RNA가 이렇게 와서 달라붙은데 이 트랜스 RNA는 이처럼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미노산을. 그리고 이제 여기 코돈에 또 맞는 그 상대 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 염기가 트랜스 RNA에 또 3개의 또 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결합을 해서 상보적으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아미노산이 또 계속 달라붙으면 이제 리보솜이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면서 얘가 한쪽으로 밀리고 또 이쪽으로 다시 트랜스 RNA가 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많은 펩티드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펩티드 결합이. 그러면서 얘네들이 얽히고 접히고 꼬여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더 복잡하죠. 복잡한데 한번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DNA에 한 가닥이 있어요.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만들어진 게 메신저 RNA죠. 그래서 이 복사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 그래요. 전사, 트랜스크립션. 전사 과정입니다. 이건 핵에서 이루어지죠. 이건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의 상보적인 그 염기를 코돈이라고 그래요. 코돈. 코돈이 이렇게 있어요. 코돈. 코돈. 코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코돈들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해. 그래서 우라실 그 다음에 뭡니까? 구아닌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결정하고 우라실은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결정하고 이처럼 이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을 해서 NA들끼리 펩티드 결합, NA들끼리 펩티드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메신저 RNA가 세포질 내로 나와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 그림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전사 과정에서 번역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런 단백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형질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생명 중심의 원리지. 그래서 이 전사 과정은 핵에서 이루어지고 이 번역 과정은 세포질 내에 리보솜에서 이루어지면서 프로테인이 만들어져 우리의 손톱, 발톱, 피부, 근육 등의 어떤 성분들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걔네들이 정상적인 액션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중심의 원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NA 염기 서열 타이민, 아데닌, 구아닌이라 해봅시다. 이걸 우리가 3염기 조합이죠. 메신저 RNA의 짝은 타이민의 짝은 우라실이죠. 아데닌의 짝은 우라실이죠. 구아닌의 짝은 사이토시입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가 코돈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 코돈에 따라서 이 메신저 RNA가 딱 정착을 하면 리보솜에 딱 정착을 하잖아. 그러면 트랜스 RNA, 아미노산을 달고 있는 트랜스 RNA가 메신저 RNA로 딱 다가와요. 다가와서 아데닌의 짝은 우라실의 짝은 아데닌, 사이토신의 짝은 구아닌이 이렇게 또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안티코돈이라고 그래요. 요건 3염기 조합, 요건 코돈, 그 다음에 요거는 안티코돈이라고 그래요. 자, 중요한 거. 메신저 RNA가 딱 리보솜에 정착을 하면 어디서 트랜스 RNA가 달라붙어. 이 트랜스 RNA의 특징은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맞고 그러면 이제 트랜스 RNA가 딱 달라붙어서 리보솜이 이동하면서 이 트랜스 RNA가 가지고 온 아미노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아미노산이. 그러면서 펩티드 결합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신저 RNA가 가지고 있는 이 코돈에 따라서 우리가 트랜스 RNA의 아미노산이
결정이 되죠. 왜냐하면 트랜스 RNA는 아미노산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3년기를 하나의 이 코돈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한다. 그리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펩티드 결합이 만들어진다. 중요한 거 트랜스 RNA의 3개의 염기는 아미노산이 항상 붙어 있어요. 예? 붙어 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거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거. 얘네들은 이제 리보솜에서 만들어지고 전사 과정은 핵에서, 번역 과정은 리보솜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에서 이 DNA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리보솜이죠. 리보솜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포막, 아주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 알아두셔야 되고요. 됐습니까? 이 그림이 아주 또 보면 좀 영어로 대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얘네들이 트랜스 RNA잖아요. 이렇게 아미노산 항상 달고 다니죠. 여기 안티코돈 여가 있지 않습니까? 안티코돈. 여기 안티코돈. 그 다음에 여기 메신저 RNA가 가지고 있는 3년기를 코돈. 트랜스 RNA가 가지고 있는 3년기가 안티코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수많은 트랜스 RNA들 있잖아요. 트랜스 RNA들. 여기에 아미노산이 딱 달라붙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트랜스 RNA죠. 이렇게 다가와요.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여기 코돈에 맞는 안티코돈이 이렇게 딱 달라붙죠. 그래서 여기 아미노산이 있죠. 여기에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이쪽이 또 아미노산과 또 결합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자, 욕심 같아서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조금 이해를 해줘라 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나만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코돈이죠. 코돈. 요 안티코돈. 그 다음에 이 트랜스 RNA는 항상 이와 같은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동하잖아? 요건 이쪽으로 밀려요. 그러면 또 다른 트랜스 RNA가 오겠죠? 이 자리에. 그러면 이 메티오닌과 또 다른 트랜스 RNA가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또 여기 또 달라붙어요. 또 여기 이동하겠죠? 이동하면서 또 얘네들은 그냥 요 아미노산만 떨구고 얘는 사라지죠. 그럼 또 달라붙으면 또 아미노산이 달라붙겠죠? 또 이동하잖아? 이동하면서 또 얘네들은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또 트랜스 RNA가 오면서 계속해서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선생님이 설명해놨는데. 자, 결론은 버킹검 이겁니다. 결론은 버킹검이죠. 이것이 이제 버킹검입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다 그래. 말을 해! 친구들. 여기 보면 이렇게 전사 번역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 결정하고 하나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 결정하고 얘네들이 펩티드 결합이 여러 개 있는 거 폴리펩티드가 얽히고 설켜서 단백질 이렇게 된다. 전사 번역 꼭 기억을 해줘라. 이게 생명 중심의 원리다. 이게 끝이야. 없어. 그리고 자, 우리가 염색체 풀렸네요. 이게 풀렸습니다.
이게 풀려가지고,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네. 요 염색사. 이거 단백질, 그 다음에, DNA. 단백질과 DNA로 구성돼 있어. 염색사가. 그런데 이게 하나의 유전자, 또 이게 하나의 유전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DNA의 특정 부분, 이게 하나의 유전자, 이게 요 DNA라고 보시면 꼬여있잖아, 이중나선으로. 하나의 유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사는 핵에서 이루어진다. DNA의 한 가닥을 복사해서 만들어진 게 메신저 RNA인데, 아데닌의 짝은 타이민이 아니라 우라실이라는 거예요. 구아닌의 짝은 사이토신, 사이토신의 짝은 구아닌, 타이민의 짝은 아데닌입니다. 그래서 DNA는 타이민이 있잖아요. RNA도 아데닌이 있지 않습니까? DNA 아데닌이 있지 않습니까? RNA는 타이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라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사 핵에서 이루어지고, 요게 이제 DNA의 3연기 조합, 이거 RNA의 코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있네.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직접 세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RNA에 의해서 복사되고, 이 RNA가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번역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을 만든다. 이 단백질이 기능을 발휘할 때 생명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생명중심 원리다. 자, 이 RNA로부터 유전 정보의 전달자죠. 메신저 RNA가 사용하는 장점은 원래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원본인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죠. 한 가닥만 복사하니까, 복사해서 가져온 거니까. 또한 DNA는 많은 유전 정보 중 필요한 것만 메신저 RNA가 이렇게 가져와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 메신저 RNA는 우리가 전달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전자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의해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특정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야만이 특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은 단백질 축제의 장소야. 단백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특정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대장균에서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장균이 사람과 동일한 유전 보호 체계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과 대장균에서 동일한 3연기 조합과 코돈은 동일한 아미노산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대장균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물질을 집어넣어서 그 대장균에서 우리가 다량의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인슐린을 가지고 우리가 당뇨병 환자의 어떤 치료에 사용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이제 마지막 유전자 제닝.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특정한 부분이 유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 주전자 이러면 안 돼. 주전자는 물을 담는 곳이야. 유전자야. 자,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에도 이상이 생기는 까닭은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달라져서 코돈의 순서가 달라지지. 코돈의 순서가 단백질의 입체 구조와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
사람과 대장균이 동일한 유전 부호 체계를 사용하므로 대장균 내에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넣으면 전사와 번역 과정을 거쳐서 사람의 인슐린 단백질이 대량으로 합성될 수도 있다. 합성이란 말은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사 DNA의 유전 정보가 메신저 RNA로 전달되는 과정, 번역 RNA, 메신저 R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트랜스 RNA가 계속해서 아미노산을 달고 오기 때문에 그 아미노산들이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다. DNA 3년기 조합은 RNA의 코돈이라고 부른다. 그 3년기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2단원 마지막이고요. 공유를 이제 중지하고 중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야, 카메라 좀 켜봐라 얘들아. 에브라디 오픈 카메라. 주인어 오픈 카메라. 자지 마시고 미스터 프렌드, 미스터 이윤준, 지우, 원준이 카메라 켜보시고요. 멋진 얼굴 보여주세요. 그렇지. 3년기 조합이 하나의 코돈을 결정합니다. 이 3년기 조합, 배상우 3년기 조합이 하나의 코돈을 결정해요. 이 3년기 조합을 딱 하고 있으면 트랜스 RNA가 아미노산을 달고 와요. 배상우는 나중에 체크했다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해라.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자, 문서 중력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고 이제 복습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잘 안 된다 이거. 왜 공유가 안 될까 이거. 공유가 빨리 되셔야 되는데. 오케이, very good. 자, 선생님이 이제 꼭 필요한 것들만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중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야, 다른 지구의 이성이지. 여기가 지구가 있어요. Earth. 그럼 여기에 슈퍼문이 있어요. 이게 다른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꼭 알아도 그냥 애울 필요는 없고요. 다른 문이죠, 문. 다른 1초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데 1초에 939m를 공전해요. 그러니까 초당 1km 정도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1초에 1km를 움직여. 알겠어요? 그럼 한번 비교해보자. 지구는 태양 주위를 1초에 얼마씩 도냐? 거의 30km를 1초에 돌아요. 엄청 어지럽겠죠? 근데 왜 우리가 어지럽지 않을까? 지구와 우리 몸은 한 몸이야. 1초에 샥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여기 태양이 있어. 선. 태양이 있고 지구, 어스가 있어요. 이 태양 주위를 지구는 1초에 30km를 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 지구의 공전 속도 좀 잘 알아두시고 1초에 30km를 갑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요.
지구에 또 자전속도도 있어요. 자전속도는 이제 우리가 중력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지구의 공전속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1초에 30km를 달린다. 아, 엄청 빠르네요. 1초에 30km. 지구는 태양 주위를 1초에 30km를 달려요. 달은 지구 주위를 1초에 1000m를 가요. 1초에 1000m를 달려. 빙빙빙빙빙빙. 아, 빠른 속도로 돌아. 아주 빠른 속도로. 자,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1초에 30km를 도는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선생님이 여기 증명을 해놨어요. 쭉 1초에 30km를 도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원주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대면 수업하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면 지구가 보통 어떤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과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은 같아요. 그런데 왜 사과만 떨어지고 지구는 안 떨어지지?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안 떨어져요. 이유가 뭘까? 자, 지구 위에는 사과도 있고 또 지구 주위에 달도 있어요. 근데 왜 달은 안 떨어지고 사과는 떨어질까? 응? 달이 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달은 지구 주위를 1초에 1000m를 가요. 속도가 있어요. 속도. 그런데 또 지구 중심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 중력 때문에. 하지만 또 속도로 달려. 약간 떨어지지만 또 달려. 그래서 일정한 궤도, 달의 속도가 있어요. 달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구 주위를 빙글빙글 돌 수가 있지. 이 속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과는 어때요? 응? 사과는 속도가 없잖아. 지구 주위를 사과가 도냐? 돌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사과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져요. 지구 중심 방향. 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죠. 선생님이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친구들, 봐봐. 뭘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지구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물체를 끌어당기는데 질량이 작은 물체들은 항상 그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져요. 근데 지구는 왜 안 끌려오냐고. 그 힘이 같으면서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과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은 같은데 왜 사과만 떨어지고 지구는 떨어지지 않지? 그 이유가 뭘까? 응?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지구는 안 떨어져? 그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봐봐.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질량이 커서가 아니야 하거나 질량이 커서가 아니고 지구는 봐봐. 우리가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과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은 같다며. 같아요. 작용 반작용 물체 같아요. 그런데 사과만 떨어져. 사과만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야, 우리가 힘이 같아. 같은 힘을 받는데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시간 같은 힘을 받아. 누가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을까? 같은 시간에 같은 힘을 받으면 누가 더 멀리 이동을 할 수 있어? 속도 변화율이 누가 더 클까? 같은 시간 같은 힘을 받으면 질량이 큰 물체가 있고 질량이 작은 물체가 있어. 누가 더 멀리 이동할까요? 그렇지, 가벼운 물체가 더 멀리 이동해. 그러니까 질량이 큰 지구는 꿈쩍도 안 해요. 대신 질량이 작은 사과만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가벼운 물체가 항상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같은데 같은 힘을 받을 때 질량이 작은 놈은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작은 사과만 떨어지고 질량이 엄청 큰 지구는 꿈쩍달싹도 안 해요. 그래서 사과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왜 달은 안 떨어진다고? 달은 지구 위에 달도 있다며. 달은 왜 안 떨어져? 달이 안 떨어지는 이유 뭐냐? 송경주.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냐고. 달은 속도가 있어요. 지구 주위를 도는 속도, 공전 속도, 1초에 1000m를 가. 그 속도 때문에 약간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지만 속도 때문에 계속해서 달린다고. 그 속도, 공전 속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같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힘을 받을 때 속도 변화율이 큰 것은 질량이 작은 것들이 속도 변화율이 커서 질량이 작은 것이 더 멀리 가지.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사과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야. 가속도의 공식이 있어. 속도 변화율은 질량분의 힘. 예? 분자가 힘이야. 그래서 요 힘이 같다며. 그러면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 변화율이 큰 거지. 이렇게. 예?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가속도 공식이 뭐라고?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야. 힘. 그래서 힘이 같을 때 서로 사과가 끌어당기는 힘과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 같을 때, 요거 분자가 일정할 때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크다. 다시 말해 속도 변화율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과만 떨어진다. 예? 자, 송경주 질량분의 힘 아주 잘했어요. 이해가 아주 빠른 친구예요. 자, 그래서 지구 위의 물체가 떨어지는 이유, 그는 같은 시간에 같은 힘을 받았을 때 속도 변화율이 큰 건 질량이 작은 것들이 속도 변화율이 크기 때문에 더 멀리 이동한다. 그래서 사과만 떨어진다 이렇게 보세요. 서로 끌어당기니까. 만약에 질량이 서로 똑같으면 요 거리를 정중앙으로 나누면 이 정중앙에서 서로 만나겠지. 끌어당기니까. 그지? 그러면 한쪽이 질량이 크고 한쪽이 질량이 적어. 그러면 질량이 큰 쪽에서 서로 끌어당기니까 질량이 큰 쪽에서 만나가지고 충돌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어떤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즉, 지구와 물체 사이의 만유 인력이야. 지구와 물체 사이의 만유 인력인데 그 만유 인력은 서로 같아. 크기는 같아. 서로 방향은 반대지. 만유 인력의 크기는 같아. 지구와 물체 사이의 힘의 크기는 같지만 질량이 작은 물체만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힘이 같기 때문에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 변화율이 커서 그래요. 이동거리가 더 많아져서 그래.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해주고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그 설명을 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숙제로 한번 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질량이 큰 물체하고 질량이 작은 물체가 있는데 그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자, 그랬을 때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충돌할 것인가. 만약에 충돌한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구 이의 물체들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데 지구 중심을 도는 달은 왜 떨어지지 않는가?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기말고사 시험 준비에 조금 지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중력이 뭐고, 중력은 중력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두 물체가 만약에 끌어당길 때 질량이 같은 경우는 어느 지점에서 충돌을 할 것이고, 만약 충돌한다면, 그 다음에 질량이 크고 작은 물체가 있을 때 어느 쪽에 치우쳐서 만약에 충돌할 것인가, 만약 충돌한다면, 그리고 달은 왜 지구 중심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속도의 정의가 뭔가,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에 이제 또 그 대면 수업할 때 가속도의 정의하고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해서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